그죠? 생산자가 200원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럼 중간에 총판이 받고 도매점에서 얼마 떼고 소매점에서 얼마 떼서 소비자가 가지는 것은 1,000원에 받게 됩니다. 그럼 유통비용이 여기서 가져가는 게 800원 정도 가져가게 된 거죠. 네, 그죠? 그래서 2000년도 넘어오고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대형 할인 매장과 그다음에 TV 홈쇼핑에서 이 유통에서 가져가는 금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200원을 만들게 되면 소비자가 한 800원 정도 가져갈 수 있게끔 대신 여기서 600원을 넣게 되겠죠. 그죠? 이제는 이렇게 바뀌죠. 예. 2010년 이후로부터는 이게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SNS도 그렇고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그렇죠. 카톡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겠죠. 그죠? 그때부터는 너무나 이 플랫폼 사업이 진행이 빠릅니다. 생산자가 400원 정도를 만들면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업자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유통을 하게 되고 광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중간에서 마진은 여기서 조금 가지지만 소비자는 역시나 아주 싼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얻게 되죠.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런 걸 이렇게 사게 되는데 훨씬 더 고객들은 좋은 반응이죠. 그죠?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세계는 자, 생산자가 물건을 만듭니다. 소비자는 뭔가를 사고 싶어요. 여기는 팔고 싶고 여기는 사고 싶은데 중간에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거래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운영하는 이분들이 가상의 공간을 지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커미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도움이 되고 이분들도 도움이 되죠. 자, 카톡. 처음에는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카톡에서 뭔가를 다 살 수 있죠. 그죠? 야놀자. 여행 가고 싶은 분들 호텔에 여기서 그리고 여행 가고 싶은 분들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인터넷 쇼핑몰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랩 아실까요? 그랩 잘 모르시죠? 딴 데는 우버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동남아에는 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다음에 가실 때 한번 써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싱가포르, 대만, 홍콩, 태국 이런 데 전부 다 그랩을 쓰게 됩니다. 택시를 부르는데 이분들은 택시가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등록을 해놔놓고 자기 신상을 다 올려놓는데 쓰게 되면 부르면 택시가 몇 시에 오고 택시가 지도에 어디에 오는지를 보입니다. 누가 오는지. 네.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딱 찍어놓으면 얼마다까지도 나옵니다. 이 앱이. 그리고 아마존. 그죠?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아마존. 다만 광고할 때 쓰는. 그죠? 자, 유튜브. 에어비앤비. 와, 이런 것들 정말 엄청나죠? 배달의 민족, 우리 민족. 그죠? 그들도 우리 민족이었어. 그죠?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 가치를 보시게 되면 유튜브가 2006년에 1조 8천억에 구글이 샀어요. 그런데 불과 지금 몇 년 만에 얼마 됐을까요? 180조, 100배 뛰었어요. 100배. 10년도 안 됐는데. 그죠? 에어비앤비는 힐튼을 넘었고요. 예. 35조죠. 호텔 하나 없는 에어비앤비는 35조입니다. 야놀자, 한국에 있는 야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얘가 3조 원이에요. 기업 가치가. 그죠? 돈은 누가 번다? 이분들이 벌고 있어요. 뉴스킨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고요. 저희 같은 이 사업가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납니다. 제품의 어떤 그런 우수한 성능이라든가 기능, 그리고 내 얼굴을 모델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행하면서 이런 툴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툴을 사용해서 제품을 구매해서 직접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품 세일즈가 아니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드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유통업이에요. 그죠?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구분을 좀 지어볼게요. 세일즈라는 것은 값을 받고 상품을 파는 일이에요. 아줌마들이 뭔가 들고 다니는 그런 건 세일 맞겠죠.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팔아야 되니까. 하지만 저희도 똑같아요. 고객을 만나는 건 맞지만 제품 들고 팔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 활동.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 이렇게 싸들고 다니면서 한 개 사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케팅 트렌드는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뻗칩니다. 한 군데서 파는 지역 마케팅이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있더라도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킨이라는 본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디비전 개발, 사업 기회를 이제 개발하고요. 그리고 제품 연구, 제품 개발, 제품 생산, 고객 데이터 구축, 관리, 법률, 세무, 회계 업무에 대한 걸 전부 다 대행합니다. 그리고 물류, 택배, 매장 운영, AS까지도 전부 다 뉴스킨 본사에서 다 합니다. 단 광고 모델, 마케팅, 프랜차이즈 분양, 교육 이런 거를 외주로 아웃소싱을 주게 돼요. 자, 외주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 회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외주 줘버립니다. 외주 주고 외주 업체만 관리하면 간단한 거예요. 뉴스킨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고 모델, 마케팅, 프랜차이즈 분양은 당신들이 해주세요. 네. 거기에 대한 것은 커미션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있고요. 뉴스킨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주 유명한 회사죠. F이라는 회사입니다. 요거는 노키아라는 회사입니다. 노키아 어느 회사인지 아실까요? 핀란드예요. 핀란드. 데마크 아니고요. 핀란드인데 이 회사가 한때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는 못 쓰지 않았지만, 자, 이 회사가 휴대폰을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가 애플이라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휴대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너무나 방관했죠. 만들어 보라고. 네.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 것인가. 근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이런 휴대폰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주 다른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소형 컴퓨터를 만들고 그 안에 전화기 기능을 심은 거죠. 네. 이 회사가 어떤 생각을 전화기를 만들 것이다 라고 방관하고 있던 사이에 이 회사는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로부터 2007년 이후에 애플이 출시한 이후로부터 급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2011년에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타는 기름 위에 서 있다. 똥도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얘네들이 선점했는 스마트폰 시장에 올라와도 만들어도 우리는 이제 흐름을 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12년에 거의 뭐 40명 이상 감원을 하고 지금은 만들고 있어요. 자국 사람들도 안 쓴다고 합니다. 예, 자국 사람들 뭐 쓰는 줄 아세요? 삼성. 자, 노키아 그때부터 쫙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흔적 없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20대 노키아 물어보면 휴대폰 이름도 몰라요. 노키아. 맞죠? 네. 이게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물결이 한 방에 몰려오는 거. 그래서 안 쓰고 싶은데도 다 쓰게 되는 거. 집에 어머니들 이 폰 썼을 거예요. 그죠? 폴더 폰 이런 거.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애들 이거 막 쓸 때 야야 나 그런 거 어려워서 못 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을 거예요. 카톡 안 쓰실까요 지금? 쓰시죠? 네. 사진 막 찍어서 막 보내주잖아요. 보시게 되면 세상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세상이 흐르는 대로예요. 그죠? 자, 메가 트렌드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사회에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뜻한다. 지금의 메가 트렌드는 공업화가 아니다. 이제 공업을 떠나간다는 얘기가 돼요.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형 조직이 지금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죠? 메가 트렌드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필름을 만드는 회사.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2000년도 초반에 나왔나요? 99년도 그때쯤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 디지털 카메라 만드는 사람이 코닥 직원이에요. 원래. 코닥 직원이 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발명했는데 이거 만들면 안 됩니까? 하니까 사장이 필름 만드는 회사에서 필름을 안 팔면 뭘 파노? 잘랐어요. 잘랐는데 이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캐논의 정보를 팔고 캐논에서 먼저 만들었죠.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세계가 이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게 된 거죠. 코닥 박살났죠. 그 직원 한 명 잘못 내보내는 바람에. 그죠?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카메라도 이것 때문에 또 박살나죠. 네. 이거 박살 안 나고 싶다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디지털 카메라 못 만들었어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휴대폰에 어플이 이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2019년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라고 네,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해마다 나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포마켓 1인 미디어로 직접 판매에 뛰어드는 셀 슈머 세포 단위의 판매 조직원들이 시장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매장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직다이렉트로 거래를 다 해서 다 판매를 해버린다. 이게 올해 2019의 트렌드예요.
무섭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물건 사려고 자꾸 뭐 어디 가고 물건 파는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는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그냥 녹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입니다. 의학 R&D 수준의 기술과 안전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세계적인 제약사의 수석연구원 조셉 창과 마이클 창은 자연에서 찾은 재료와 몇천 년간 축적된 동양의 의학 지식이 현대과학과 접목되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생약학자, 생화학자, 식물학자, 생물학자, 동물학자, 임상의 임상실험 전문가, 통계학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20여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17,000개 이상의 종과 5만 개가 넘는 샘플들을 정밀한 과학적 기준에 의해 검증하고 체내에서 유효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조금만 낮춘다면 수월히 진행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 연구밖에 모르는 과학자들, 스스로 세운 높은 기준에 끝없이 도전하는 원칙주의자들, 그들은 의약품과 다름없다는 자부심을 담아 파마넥스를 만들었습니다. 파마넥스의 모든 제품들은 원료 선정부터 기능 입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6S 퀄리티 프로세스. 6S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로 타협되지 않습니다. 타협 없는 기준을 모두 지키면 그것이 바로 파마넥스입니다. 타협 없는 기준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죠.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저거 뺄까 말까 뺄까 빼면 참 좋겠는데 타협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넣음으로써 다른 걸 모든 걸 줄여서라도 그거 한 가지를 꼭 넣겠다라고 하면 그게 넣는 거예요. 그죠? 그 어린이들 그 영양제 보면 먹고 달콤하죠. 설탕이 들어있죠, 그죠? 설탕을 넣으면 판매가 잘 돼요. 그런데 설탕을 넣게 되면 안에 영양소가 파괴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근데 저희 제품이 점검을즈라는 제품이 있어요. 설탕이 안 들어있습니다. 설탕을 넣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탕을 넣으면 애들이 먹고 좋아져야 될 영양소가 파괴되는데 매출은 높아질 거고 뺐습니다. 과감하게. 안 팔리더라도 애들한테 좋게 되고. 근데 그 소문이 났어요. 점검을지에 설탕을 빼므로써 그 많은 효과가 더 우수해졌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삼게 되죠. 그 정보를 전달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자,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즙이에요. 양파즙, 뭐, 즙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 집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과즙도 있어요. 그죠? 자, 옆집 아줌마가 과연 밥상에다 똑똑할까요? 몸에 좋다라고 막 가져와요. 근데 과연 이 안에 농약 제거되어 있는 걸까요? 그죠? 어떻게 땅에 떨어지면 쫓아 왔을 수 있잖아요. 좋은 거는 팔고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삐져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몸에 좋아지려고 먹는데 성능은 자전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약국 가서 몸에 좋은 거 사 먹습니다. 영양제 이렇게. 그죠? 근데 건강하려고 먹는데 재료가 석유라면 기름에서 추출했는 원료를 가지고 분자 구조식을 비타민과 똑같이 만들어서 비타민이라고 판매를 했는데 먹고 몸은 당장 좋아질 수 있으나 차후에 어떤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먹어서 나타나는지 모른다면 그죠? 좀 그렇죠? 당장 좋아지니까 오토바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시중에 많아요. 천연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 어떤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천연 제품이라고 판매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제품들은 네트워크에서 파는 제품일 거예요, 아마. 그죠? 우수한 제품을 싸게 팔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일, 식물, 천연 재료 이 정도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드신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죠. 요거는 그냥 주스로 드세요. 주스로. 그죠? 그리고 요 정도 드셔야 되는 거죠. 차라고 쳐볼게요. 음식이에요, 얘들은. 그냥 음식을 그냥 끓여서 먹기 때문에 끓이다가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는데 모릅니다, 그죠?
자, 그 음식. 요거는 화학 영양제. 그죠? 화학 영양제. 요거는 천연 기능식품 영양제입니다. 천연 영양제.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먹는데 대부분 이걸 사 먹게 돼요. 자, 뉴스킨에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기술을 받아서 에이지락을 첨가해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천연으로 만든 제품에 늙지 않는, 그죠? 나이를 잠그는 물질이 들어있는, 네, 건강으로 가는 수단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빠른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젊어질 수 있으니까. 자, 천연 영양제인데 유전자를 젊게 만드는 기술이 들어있다. 어떤 거 드시겠어요? 똑같은 가격인데, 그죠? 비행기. 비교 대상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보이는데, 뭐 영양제 이렇게 준다고 또 받아서 먹으면 그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죠? 근데 이 제품을 전달하러 내가 갑니다.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갔어요. 유수스펜 좋아. 먹어봐. 니는 안 그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좋으면 니 먹지 왜 가왔냐. 네. 정장 딱 차려입고 넥타이 탁 매고 정상적으로 딱 갑니다. 그러면서 책을 딱 펴면서 우수하게 성능을 딱 얘기합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먹겠죠. 네. 저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장, 행동, 그리고 교육, 지식 모든 걸 전문가스럽게 가져가야 이게 제대로 들린다는 거죠. 옆집 아줌마처럼 그냥 와서는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죠? 에이지락 사이언스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에서 영장류를 가지고 30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두 분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요 분류는 30년 동안 마음대로 먹게끔 만들어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할 때마다 먹게끔 만들어줍니다. 이쪽은 딱 먹어야 될 양만 30년 동안 지급합니다. 얼마나 깎아겠을까요? 그죠? 30년 동안 못 먹었으니까. 평생을 살았는데 보십시오. 늙었죠? 확 늙었어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은 사람이 더 빨리 늙었죠. 사람이 아니죠. 원숭이가 더 빨리 늙었어요. 이쪽은 생생하죠. 꼬리도 안 쳐지고 꼬리 없어요. 코가 괜찮아. 코가 들렸어요. 늙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걸 연구를 30년 동안 해서 이 진칩에다가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 칩 안에 유전자 2만 개 중에 한 수천 개, 3천 개 이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유전자를 관찰을 30년 동안 한 거예요. 이 유전자 안에 보면 염색체가 있고 요 DNA가 있습니다. DNA 보니까 젊은 유전자도 있는데 늙은 유전자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늙었지? 왜 늙었지 얘네들은? 얘네들은 왜 젊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인데 똑같이 이 사람은 좀 적게 먹었어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소파에 앉아서 콜라와 햄버거를 먹었겠죠. 이렇게 변하더라는 게 똑같은 쌍둥이인데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죠? 먹는 음식에 따라서 뭔가 바뀌었다. 네, 잠깐만요. 이 책은 유전자를 보관하는 놀라운 방법을 진화시켰다. 염색체는 거대한 유전자 창고다. 안을 살펴보면 유전자는 실타 역할을 하는 둥그런 단백질에 실처럼 담겨있다. 평소엔 풀린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가 메틸기라는 분자가 붙으면 실타가 뭉쳐지면서 기능이 꺼져버린다. 즉,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틸기다. 이 메틸기는 영양 성분이 엽산에서 오는 분자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에 따라 메틸기의 양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유전자의 작동도 달라지는 것이다. 쌍둥이라고 해도 먹은 음식이 다르고 메틸기 양이 다르니 건강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자, 이 연구를 30년 동안 한 겁니다. 네, 먹는 음식에 따라서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져서 하나 활동이 다르다. 그 유전자가 몸에 세포가 60조 정도 됩니다. 60조라는 세포가 하루마다 죽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 나오면 새 거잖아요.
근데 새 건 나왔는데 중고예요. 세포가. 그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 신호가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세포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음식이 그 스위치를 다 꺼버렸다는 얘기가 돼요. 에이지락 사이언스는 이 음식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에이지락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을 때 음식 조절을 했는 것처럼 유전자 신호가 꺼진 걸 다시 켜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꺼진 스위치가 복원이 되면서 젊어지게 된다. 아시겠죠? 네. 모르시면 저한테 직접 오세요. 1대1로 미팅해드립니다. 네. 자, 에이지락은 노화를 잠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2010년도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요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파란불이 많이 켜져요. 스펙트럼 통과했을 때. 근데 늙은 유전자를 보니까 붉은 불이 많이 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에이지락 투여를 해봤더니 92%가 꺼진 스위치가 켜지더라고요. 젊은 유전자로 돌아오더라는 기술을 전 세계에 입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에이지락 사이언스는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칼로리 제한을 했는 것처럼 해주는 기술입니다. 칼로리 제한을 인터넷에 쳐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칼로리 제한은 지금까지 알려진 수명 연장 방법 중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방법이다. 젊어지는 기술이 많다고 안티에이징 많은데 그분들은 늙는 걸 조금 지연시킬 수 있어도 젊어지는 건 아니다. 생명 연장에는 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로리 제한하는 방법. 그럼 에이지락이 들어가서 칼로리를 제한해 줌으로써 생명 연장이 되겠죠. 네. 자, 이분 한쪽만 발랐어요. 에이지락이 들어있는 이분도 한쪽만 바르신 분입니다. 유전자 스위치가 꺼졌는 걸 다시 켜놨죠. 네, 주름이 지고 이런 부분, 처진 부분은 다시 잡아줬죠. 이분도 마찬가지죠. 네. 목 땡긴 거 아니냐는데 아니에요. 이분은 얼굴이 상당히 많이 망가진 분이죠. 그죠? 근데 얼굴이 복원이 거의 됐죠. 이분은 할매가 아줌마가 됐죠. 네. 뭐 말이 표현이 안 돼요. 이분들은 엄마나 딸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이런 분들 에이지락 내가 먹고 발라서 이렇게 됐다고 나가면 사업 안 될까요? 되죠.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유스킨. 저도 있어요. 잘생겼다. 24살이에요. 아유. 38, 39이요. 회사 다니면서 많이 망가졌어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사실상 머리가 많이 빠졌었어요. 머리 없죠? 좀 돌아왔죠? 네. 돌아왔죠? 네.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죠. 돌아오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유. 네. 니나 안 뭐라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죠. 네. 아까 전에 그 파마렉스 설립자 조셉찬 박사입니다. 이때가 2005년도쯤 되고, 이거 2010년도인가 그렇습니다. 2003년도군요. 이 모습이 이렇게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공포를 한 거예요. 에이지락 먹고. 자, 이 에이지락이 나왔을 때 전 세계에 있는 패션 잡지들은 다 떠들었죠. 이분도 쓰고 있고요. 이분도 매니아입니다. 이분도 쓰고 있죠. 이렇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딸 생일 선물로 에이지락을 받았어요. 트럼프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돈 없어서 이거 쓸까요? 아니죠. 돈 있는 사람은 더 늙고 싶지 않겠죠. 열심히 돈으로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왜 늙습니까? 그죠? 자, 이분도 쓰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에이지락은 그런 기술입니다. 늙지 않는, 좀 더 덜 늙는 기술. 오늘 동영상이 좀 많죠? 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 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뺐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부분 이 부분이라서. 네. 이제 앞으로 병도 유전자를 치료해서 나쁠 수 있는 기술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용화되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픈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젊어질 수가 있어요. 이 늙은 유전자를 젊은 유전자로 고치는 이 사업이 앞으로는 급부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일론자가 미래를 창조한다. 기술을 이렇게 접하지를 못하면 그냥 나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찾아보고 뭔가를 공부하다 보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혁신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나옵니다. 네, 깃털보다 가벼운 금속. 네, 생각만 해도 이상하죠, 그죠? 근데 그런 기술들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안티에이징 시장은 국내 안티에이징 시장은 지금 2020년까지 28조 3천억 정도가 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이게 4,800억 달러거든요. 4,800억, 4,000, 1,200 하면 이게 1조 달러죠. 1조 달러면 1,200조 시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안 늘고 안 아프려고 저기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밥을 안 먹어도 그죠? 세수하고 화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몸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안 아프려고 찾죠. 네, 밥을 안 먹어도 그 우선순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아프려고 하는 거, 안 늙으려고 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꾸 욕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을 욕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를 빨리 생각해서 그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빨리 배우는 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맥도날드라는 회사입니다. 그죠?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한 햄버거 가게로 시작을 했죠. 근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맥도날드 형제가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아니에요. 맥도날드 회사는 여기 형제가 있었어요. 맥도날드 형제가 그냥 안에 햄버거를 팔고 있었는데 햄버거를 사 먹으러 온 사람이 그 시스템을 깜짝 놀란 거예요. 딴 데 가서 햄버거를 사 먹는데 30분 걸려서 주문받는데 여기는 30초, 1분 안에 햄버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한 개 나올 때 돈 이게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레이 크로우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원래 밀크세이크 만드는 그 기계 팔러 갔는데 주문받고 여기 갔는데 이게 너무 우수한 이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레이 크로우이 체인점을 분양합시다라고 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맥도날드가 그렇게 이 레이 크로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가맹점이 36,000개, 전 세계 36,000개, 우리나라 각지 개수하고 똑같아요. 네. 연매출 33조 원입니다. 맥도날드는. 자, 맥도날드는 체인점을 분양할 때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합니다. 자, 나도 여기 있을 수 있죠. 내가 맥도날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여기 와서 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 야, 나도 맥도날드 좀 하면 안 돼? 분양?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맥도날드 하려고 하면 내 친구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내하고 경쟁 사회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는 구조가 기업형 프랜차이즈 구조입니다. 그죠? 우리가 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왜 이 유스킨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유스킨도 프랜차이즈 분양을 합니다.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사업을 합니다. 같이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1대죠. 2대, 3대는 없죠. 다 36,000개가 전부 다 1대죠.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파트너님이 요 분을 또 리크루팅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이게 1대가 이제 본사가 되면 여기가 1대가 되죠. 자, 이렇게 가면 이분들도 전부 다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로부터 6대까지니까. 왜 다단계라는 말이 나오냐면 보상을 한 개만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상을
3단계 이상 넘어가는 보상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단계 법의 저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법을 받습니다. 자, 요분들 요 부분만 돈 받으면 좋겠습니까? 요 부분 다 받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다단계 법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다단계 법이 좋은 거예요. 사실상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6대까지 전부 자 여기는 이분들한테 4%씩 받아요. 근데 저희는 이분들한테 5%씩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와요. 왜? 나는 여기 회사 소속이니까. 이분들 다 사업자인데 다 이분들도 여기서 받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의 돈을 갈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얼마 팔았어요? 5% 주세요. 한 달 지나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여기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 그냥 나 같은 분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6대까지 5%의 소득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하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이거 해야죠. 맞죠? 6대까지 5%. 아주 심플해요. 사업을 굳이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바꾼다. 아까 저처럼 먹고 일단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서 얼굴도 보여주고 나의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고 제품 홍보도 하고 합니다. 네, 물건 들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라고 막 이렇게 찔러서 지갑 끄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매니아 구조. 써본 분들이 야, 이 피부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 나 그거 좀 줘봐. 박사분이 야,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도 소개를 해볼 테니까 나 돈 돼? 돈 돼. 그러면 이런 매니아를 평생 쓸 매니아를 10만 원, 20만 원 쓸 분들 한 30명 모이면 3,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하면 끝인 거예요. 자, 나같이 사업할 사람은 이렇게 3,000집이 안 들어주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처럼 대리점이 모여서 나한테 커미션이 본사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3,000집이 하면 약 한 7, 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나 같은 분이 대리점 한 분당 생길 때마다 약 2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이 본사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자, 어떤가요? 나는 백종원 될 수 있죠? 네. 될 수 있습니다. 백종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자, 원룸 한 채 사는데 5억 정도 들어요. 요 방 한 칸 봤는데 요즘에 한 20만 원? 25만 원 그죠? 신규는 25만 원 정도 받지만 요 방 한 칸에 들어가는 비용 생각해보세요. 에어컨도 넣어줘야 돼, 세탁기도 넣어줘야 돼, 다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서 건물 한 채 5억인데 사실상 부대 비용까지는 다 뺐어요. 200만 원씩 20년 모아야 5억입니다. 그죠? 유가 상승률은 미적용이고요. 20만 원짜리 방 한 칸, 10칸 있으면 여기 200만 원이에요. 5억 돼서 월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여기에 10분을 빨리 만들면 200만 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이 보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내 밑에 파트너 20명, 5대 안에 20명만 있어도 200만 원이에요. 5억을 만드는데 20년 걸릴 거 20년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400명을 만들겠어요. 그죠? 이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 투자 비용이 없잖아요. 투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새 안 나가면 어떡할 건데요? 이게 레버러지라는 단어를 레버러지 아니고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렛대라는 말입니다.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 큰 걸 들 수 있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처음에 사업을 하었을 때 내 혼자 혈혈단신 혼자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파트너가 한 명 오면 엄청나게 기쁩니다. 그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자, 2명이에요. 2명이 파트너 1명씩이 늘면 4명이 돼요. 그죠? 4명이면 소설 찾기 재밌어요. 그죠? 식당 가도 4명 있으니까 재밌어요. 밥 혼자 안 먹어도 되고. 3분 다 사도 행복하고. 자, 근데 이분들이 1명씩만 더 보면, 자, 8명이에요. 그죠? 4명이 한 분씩의 파트너가 생기면 8명이에요. 8명이면 이제부터는, 식당 가도 가당 사나요? 그 테이블씩 이렇게 앉아야 돼요. 요건데. 고장 요건데. 그죠? 이분들이 16명이잖아요? 식당 하나 잡아야 돼요. 그죠? 32명이면 조그만 식당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 한 분씩 되세요. 그죠? 64명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버스 2대 가야 돼요. 버스 2대. 자, 이분들이 한 분씩만 더 생기면 128명. 이분들이 한 분씩만 더 생기면 256명이에요. 네. 이 정도면 호텔을 통틀어 빌려야 돼요. 잘하면. 512명 정도 돼요. 자, 1024명이죠. 248명, 2048명이에요.
다 한 명씩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개념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어때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이게 아니에요. 2 더하기 2가 4예요. 또 4 더하기 4가 8이고, 그죠? 한 명씩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 이분을 리크루팅 했어요. 진짜 했어요. 맞습니다. 이분이 옆에 계신 분을 또 파트너로 데리고 왔어요. 그 대신 저도 이분을 파트너로 할 수 있어요. 한 4명인데, 맞죠? 또 한 분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8명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레버리지 확장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죽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받아갔을 수도 있다. 자, 내가 6명의 파트너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각각 뭐 3명, 2명 뭐 이런 식으로 파트너가 생깁니다. 17명 정도가 돼요. 이분들도 또 한 2~3명씩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24명입니다. 이분들도 2~3명씩 이렇게 만들어 4대까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볼게요. 나는 6명인데 이분들도 2~3명이고 이분들도 2~3명인데 이렇게 돼요. 자, 80명이 됐어요. 권리 소득이 1,600만 원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내가 어디 가서 1,600만 원 벌어요. 6명 때문에. 그죠? 자, 이분 한 분 볼게요. 1대가 3명이에요. 근데 3명이 2명씩, 그리고 요 밑에 이분들도 2명, 1명, 뭐 1명,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가져가는 소득은요. 나는 80만 원을 벌었지만 레버리지 소득이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이면 엔간한 그냥 회사원보다 나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대리점이고 사장님들입니다. 네. 나쁜 짓 하는 분들 아니에요. 자산이라는 단어, 재산이라는 단어와 자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돈하시면 안 되겠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이지만 자산은 앞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계속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자산입니다.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형이겠죠. 형태가 없죠. 네. 상속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건 뉴스킨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밑에 3대까지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상속 신청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뉴스킨에 사업을 하면서 대리점을 분양하면서 나의 유동자산, 무형자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인정합니다. 3대까지. 내가 이따가 아파서 아들아 너 뉴스킨 좀 해. 금수저예요. 그죠? 백종원 아들 금수저듯이 뉴스킨 아들도 금수저다. 그리고 손자도 금수저입니다. 그죠? 3대 상속 신청서이기 때문에. 그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뉴스킨 하기 전에 인생을 잠시 볼게요. 평범한 인생일 때 36년 일하고 100살까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이 100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80에 죽을지 100살이 될지. 그죠? 계속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일 거예요. 뉴스킨 한다면 20년 이제 봉급생활 마치고 자 5년 정도를 진짜 긴장해서 집중을 해봅니다. 파트너들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니까요. 남은 70년이 엄청나게 편해질 수 있다. 내 자식까지도. 그죠? 나로 인해서. 내 남편 막 나를 막 받들어 올릴 거예요. 그죠? 내가 회사 하나 설립하는 거랑 똑같은데 왜 안 받들어 올리겠어요?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이걸 안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투자 자본금이 없어요. 내가 광고를 하고 내가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공부를 해서 그분들한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니아를 형성하고 그 매니아들이 나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을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그죠? 이게 왜 나쁜 일? 나쁜 일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무조건 해야 될 일. 자, 작년 5월달에 홍콩에 중국 컨벤션에 갔다 왔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젊은 총각이에요. 나이를 대충 봐도 이분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옷을 뒤에 벗어났는데 옷 배지가 달라요. 제 배지랑 이분 배지랑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100만 장자예요. 12억을 벌써 벌었는 친구. 이분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분이에요.